여름의 시작?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진다. 에어컨 소리가 낮게 웅웅거리지만 이 더위를 완전히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또 그의 부재를 느낀다. 휴대폰은 침묵 속에 잠겨 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이 고요함을 깨뜨린다. 왜 연락이 없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건 아닐까 생각했다. 여름철 그의 직업 특성상 더 바빠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결국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아이스티조차 이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지 못한다. 얼음이 유리잔 안에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 이 정적 속에서는 모든 소리가 증폭되어 들리는 것 같다. 특히 그가 없는 이 공간에서는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러 가는 모습이 보인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고 친구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뜨거운 여름을 누군가와 함께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직 나만 혼자인 것 같다. 핸드폰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아무런 알림도 없다. 메신저 목록을 위아래로 스크롤해보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일주 전이라는 차가운 시간 표시와 함께 멈춰 있다. 마지막 대화는 오늘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아. 내일 연락할게. 였다. 그 내일이 언제인지 모르게 일주일이 지나버렸다. 선물 준비의 설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다. 그때는 설렘으로 가득했었다. 그가 더운 여름날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했을 때 나는 즉시 그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너무 더워서 땀도 많이 나고 정말 힘들어. 라고 그가 전화해서 말했을 때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약간 지친 듯한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만은 부드러운 그 목소리. 나는 그 순간부터 그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로 생각한 건 여름용 셔츠였다. 백화점 남성복 매장을 돌아다니며 그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찾아 헤맸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심플하지도 않은 그의 취향에 딱 맞을 것 같은 연한 그레이색 린넨 셔츠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란. 촉감도 부드럽고 통풍도 잘 될 것 같았다. 점원에게 선물용 포장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려 애썼지만 내 얼굴에는 이미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포장지 색깔을 고르는 것조차 즐거웠다. 그가 좋아하는 색을 떠올리며 차분한 네이비블루 포장지를 선택했다. 두 번째는 시원한 손수건이었다. 여러 가지 소재와 디자인 중에서 가장 흡수력이 좋다는 면 100% 제품을 골랐다. 작은 거지만 실용적이면서도 내 마음이 담긴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아이스팩들이었다. 목에 둘러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과 손목에 대고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쇼핑몰에서 이것들을 고르면서 나는 마치 그를 직접 돌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예쁘게 포장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작은 선물 상자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으면서 그가 이것을 받았을 때의 표정을 상상했다. 살짝 놀라면서도 기뻐할 그 모습. 그가 고마워 라고 말하며 나를 바라볼 때의 따뜻한 눈빛. 포장을 마치고 나서 나는 완성된 선물 상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 안에는 단순히 몇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 그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내가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까지. 좋아할까? 마음에 들어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던 그날 밤, 나는 꿈에서도 그를 만났다. 꿈속에서 그는 내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어줬다. 그리고 나를 꼭 안아주며 정말 고마워,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말로 그가 옆에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빈 침대와 조용한 방뿐이었다. 그래도 그날은 여전히 기분이 좋았다. 오늘 그를 만나서 이 선물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챕터 3 바쁜 일상이라는 핑계. 하지만 그의 전화는 그날도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정말로 바쁜 게 아닐까 생각했다. 여름철이면 그의 어깨는 성수기라고 했었으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너무 피곤해서 연락할 여력도 없는 건 아닐까. 이해해야지. 그도 힘들 텐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위로했다. 연인 사이에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바빠도 잠깐의 안부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화장실 갈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 짧은 시간에 안녕, 잘 지내? 라는 메시지 하나 보낼 수는 있지 않을까? 친구 민지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지가 물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요즘 걱정이 좀 많아. 걔가 연락을 안 해. 얼마나 안 했는데. 지금 닷새째.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 정도면 좀 그렇긴 하네. 근데 바쁜 건 아닐까? 여름철이잖아. 그 말이 위로가 되길 바랐지만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더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바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시들해진 걸까? 그 주 주말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먼저 연락해 볼 생각을 했다. 보통은 그가 먼저 연락하는 편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다. 만약에 정말 바쁜데 내가 방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오히려 미안해할 텐데. 결국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전화보다는 부담이 적을 것 같았다. 안녕. 요즘 많이 바쁘지? 몸 조심하고 시간 날 때 연락 줘. 가볍고 부담 없는 톤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티가 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이모티콘도 하나 넣어서 밝은 느낌을 주려고 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읽음 표시가 언제 뜰지, 답장이 언제 올지 궁금해서 1시간이 지나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2시간, 3시간. 결국 그날 밤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 다음날 오후 드디어 읽음 표시가 떴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곧 답장이 올 거야.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부터 정말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읽음 무시라는 게 이런 기분인 건가? 차라리 읽지 않았다면 아직 못 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라도 있었을 텐데 읽고도 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인 무시로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마지막에 만났을 때 뭔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나? 아니면 정말로 너무 바쁜 건가?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에 답장 하나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말이다. 챕터 4 여름 휴가의 약속과 배신.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나고 나는 점점 체념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정말 바쁜 게 맞을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연락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거의 뛸 듯이 기뻤다. 일주일 넘게 기다렸던 그 목소리를 드디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다. 여보세요? 안녕. 미안해. 그동안 정말 바빠가지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내가 그리워하던 그 따뜻한 톤이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야, 괜찮아. 일이 힘들지? 응, 좀 그래. 요즘 프로젝트가 겹쳐서. 정말 미안해. 연락을 제대로 못해서. 이해해. 몸은 괜찮아?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 대화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역시 내가 걱정한 게 기우였구나. 정말 바빴던 거구나. 라고 안도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말이 나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갔다. 그런데 말이야, 이번 여름 휴가 때 우리 어디 갈까? 전에 말했던 바닷가 여행 말이야. 여름 휴가 여행. 그건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다. 서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었다. 바다를 보면서 산책도 하고 근처 산도 오르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작은 소품 가게들도 구경하기로 했었다. 정말? 아직 그 계획 유효한 거야. 당연하지. 내가 언제 약속을 어긴 적 있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이 날 것 같거든. 아마 다음 주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은 하늘을 날 것 같았다.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래,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그는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의 관계도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와, 정말? 너무 좋다. 나도 휴가 신청해 둘게. 응, 그래.
정말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 가는 거니까 재밌게 놀자. 그 통화를 마치고 나서 나는 마치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았다. 집안을 청소하고 여행짐을 미리 준비하고 그 지역의 맛집 정보도 찾아보고 예쁜 사진 스팟도 검색해봤다. 그동안 준비해둔 선물도 여행 때 주면 더 좋을 것 같았다.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다. 우리 여행 간다. 민지는 정말 좋겠다고 부러워했고 다른 친구들도 어디 가냐고 사진 많이 찍어오라고 했다. 나는 그 며칠 동안 정말 행복했다. 여행용 원피스도 새로 샀다. 바다와 어울릴 것 같은 하얀색의 작은 꽃무늬가 들어간 것으로. 선글라스도 새로 사고 예쁜 모자도 준비했다. 그와 함께 찍을 사진들을 상상하며 어떤 포즈를 취할지까지 미리 연습해봤다. 바다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 일몰을 함께 바라보는 모습. 모든 장면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울 거라고 상상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여행 출발 이틀 전 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뭔가 달랐다.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겼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무슨 일이야?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일정을 당기겠다는 거야. 이번 주에 다 끝내야 한대. 정말 미안해. 여행을 미뤄야 할 것 같아. 미뤄야 한다. 취소가 아니라 미뤄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실망스럽긴 했지만 완전히 취소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언제쯤 갈 수 있을까? 글쎄,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일단 끝나면 바로 연락할게.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일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최대한 이해심 있는 여자친구가 되려고 노력했다. 화를 내거나 실망을 드러내면 그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다. 고마워, 정말. 내가 이해해줘서 다행이야. 나도 정말 가고 싶었거든.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적어도 그도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다음 날 밤 또 다른 전화가 왔다. 미안해. 이번 주말에도 일해야 할 것 같아.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이번에는 좀 달랐다. 여행을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만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주말에도 일한다면 그럼 언제 쉬는 건가? 언제 나를 만날 수 있는 건가? 그럼 언제 볼 수 있을까? 글쎄,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아마 몇 주는 더 걸릴 것 같아. 몇 주. 그 말이 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이미 일주일 넘게 못 만났는데 몇 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 알겠어. 그럼 일 끝나면 꼭 연락해줘. 응, 고마워. 정말 미안해.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실망감과 서운함이 밀려왔다. 물론 일이 바쁜 건 이해한다.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 몇 주씩 만나지 못한다는 게 정상적인 건가? 주변 커플들을 보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는 것 같은데, 혹은 못 만나더라도 매일 연락은 하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상한 건가? 그날 밤 나는 여행 가방을 다시 정리했다. 예쁘게 접어두었던 옷들을 하나씩 다시 옷장에 걸면서 마음 한편이 허무했다. 새로 산 원피스도 모자도 선글라스도 모두 당분간은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 일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챕터 5 주말의 적막과 친구의 위로. 주말이 왔지만 그는 연락하지 않았다. 토요일 오전부터 일한다던 그의 말을 믿고 나는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답답해졌다. 토요일 오후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민지에게 연락했다. 지금 뭐해?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어. 넌? 나도. 집에 있어. 왜? 오늘 오빠랑 안 만나?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남자친구가 몇 주째 바쁘다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여행도 취소되었다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연락을 안 한다고. 걔가 요즘 너무 바빠서. 또 지난번에도 바쁘다고 했잖아. 민지의 목소리에 약간의 의구심이 섞여 있었다. 나도 그걸 느낄 수 있었다. 프로젝트가 겹쳤나 봐. 그래도 주말까지 일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연인이 있는데. 민지의 말이 내 마음속 의심을 더욱 키웠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기는 처음이었다. 나 좀 답답해. 만날래? 좋아. 카페에서 만날까? 우리는 평소에 자주 가던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는 내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털어놨다.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었던 것,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던 것, 여행이 취소된 것, 주말에도 만나지 못한다는 것까지. 민지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좀 이상해. 뭐가? 아무리 바빠도 연인에게 이렇게까지 소홀할 수는 없지. 특히 메시지 읽고 답장 안 하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해. 민지의 말이 내가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생각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렸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응. 그리고 여행 취소하는 것도. 물론 일이 갑자기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미안해하는 표현이나 다음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다음에 시간 나면 간다고 했어. 언제? 몇 주 후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몇 주 후라니. 그게 무슨 약속이야. 구체적인 날짜도 없고. 나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설마 그런 건 아닐 거야. 왜 그렇게 확신해?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민지도 그걸 느꼈을 것이다. 물론 나는 걔를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야. 사랑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낼 수는 없어. 민지의 말은 냉정하지만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듣고 싶지 않았지만 꼭 들어야 할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어떨까? 우리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두려웠다.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듣게 된다면 무서워. 뭐가? 만약에 정말로 끝이라고 하면 어떡해? 민지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럼 그게 답이야. 지금처럼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아는 게 나아. 카페를 나오면서 나는 민지의 말을 계속 곱씹었다. 그래,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핸드폰을 들고 그의 번호를 여러 번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도 두려웠다. 결국 그날도 연락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요일도 똑같이 조용히 흘러갔다. 기억 속으로의 도피. 일요일 저녁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더욱 조용하게 느껴졌다. 텔레비전 소리도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도 모든 것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마치 내가 투명한 벽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때 문득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시작해서 첫 데이트, 첫 키스, 첫 여행까지 모든 기억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팅이었다. 그때 그는 약간 늦게 왔었다. 10분 정도. 나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그가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단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보여준 미소. 약간 어색하지만 따뜻한 그 미소가 나를 완전히 매혹시켰다. 미안해요. 늦었어요. 길이 막혀서. 그의 첫마디였다. 목소리도 좋았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듣기 편한 톤이었다.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사실 나는 30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했다. 첫인상에서 너무 진중해 보이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그 첫 만남에서 우리는 3시간을 이야기했다. 취미, 직업, 가족, 여행 경험, 좋아하는 음식, 영화 취향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내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다. 여행 좋아하시는구나.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주도요. 작년에 혼자 갔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일출 보는 게. 와, 혼자 여행도 하시는구나. 대단해요. 저는 아직 혼자 여행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점점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단순히 외모가 좋아서가 아니라 대화하는 방식이나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첫 데이트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그가 먼저 연락해서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는데 영화보다는 그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설레었다.
팝콘을 나눠 먹으면서 가끔 손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영화가 끝나고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영화 평도 하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집 앞에서 헤어질 때 그가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도 좋았어요. 그리고 그가 살짝 머뭇거리더니 내 손을 잡았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그 따뜻한 감촉이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는 한강 공원에 갔다. 날씨가 정말 좋은 날이었다. 벚꽃이 피는 시기여서 공원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이야기했다. 벚꽃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씨에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얼굴이 빨개졌다. 그런 로맨틱한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세 번째 데이트에서 우리는 첫 키스를 했다. 카페에서 나와서 그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던 중이었다. 아파트 입구 앞에서 헤어지려는데 그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잠깐, 응?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내 얼굴에 손을 대더니 부드럽게 키스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고 매일 연락했다. 그는 정말 좋은 남자친구였다. 생일에는 깜짝 선물도 준비해주고, 내가 힘들어할 때는 옆에서 위로해주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보여줬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여행이었다. 강릉에 1박 2일로 갔었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다. 바다를 보면서 손을 잡고 걸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다. 그리고 밤에 숙소에서 창문 너머로 바다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시간들. 너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나도 그래. 매일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그때만 해도 정말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랑하며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언제부터인가 변화의 조짐이 있었던 것 같다. 연락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만나는 빈도도 예전만 못하고 대화의 깊이도 얕아지고, 나는 그런 변화들을 그냥 관계가 안정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다. 초반의 뜨거운 열정이 편안한 애정으로 바뀌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그의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한 건 아니었을까. 현실로의 귀환과 마지막 시도. 기억 속 여행에서 깨어나니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핸드폰을 확인해봤지만 역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로. 하지만 이전의 가벼운 안부 인사가 아니라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너무 감정적으로 쓰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너무 담담하게 쓰면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이렇게 썼다. 안녕, 오랜만이야. 요즘 정말 바쁜가 봐. 나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연락이 뜸해졌는지, 언제부터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물론 내가 바쁜 것도 이해해. 하지만 가끔은, 아니, 자주 외롭고 불안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싶어. 시간 날 때 연락 줘. 이야기하고 싶어. 메시지를 다 쓰고 나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10분 정도 더 고민했다. 이 메시지를 보내면 정말로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민지 말이 맞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게 나았다. 결국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침대 맨 끝에 놓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했다. 계속 확인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았다. 10분마다 한 번씩은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다. 읽음 표시가 떴는지 답장이 왔는지.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1시간이 지나자 읽음 표시가 떴다. 그리고 30분 후 드디어 답장이 왔다. 미안해. 정말 바빠서 제대로 연락 못했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번 주 프로젝트가 끝나면 시간이 날 것 같아.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 답장을 받았을 때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일단은 답장이 왔다는 것에 안도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으니 완전히 끝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날짜는 없었다.
이번 주 프로젝트가 끝나면이라는 것도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았다. 언제쯤 가능할까? 구체적으로 나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마치 내 질문이 부담스러웠던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정말로 바쁜 건가? 아니면 나를 피하는 건가? 만약 피하는 거라면 이유가 뭘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정말로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잠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들 수 있었다. 그것도 깊이 자지 못하고 자꾸 깨어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밤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진실에 대한 의심과 추적. 다음 날 오후 나는 우연히 그의 SNS를 확인해봤다. 평소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정말로 바쁜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었다. 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어제 밤에 올린 스토리가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술집에서 찍은 것 같았다. 맥주잔들이 테이블 위에 있고 몇 명의 친구들이 웃고 있는 사진. 바쁘다고 해서 만나지 못한다던 그가 친구들과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기분이란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스토리를 좀 더 자세히 보니 친구들 사이에 여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그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뭔가 친밀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지? 나한테는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다른 여자와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건가? 나는 그 스토리를 스크린샷으로 찍었다. 증거를 남기고 싶었다. 그리고 민지에게 바로 연락했다. 민지야, 지금 시간 있어? 응, 왜? 급하게 만날 수 있을까? 보여줄 게 있어. 30분 후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민지에게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이게 뭐야? 걔 인스타그램 스토리야. 어제 밤에 올린 거. 민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네. 응, 나한테는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면서 말이야. 이 여자는 누구야? 민지가 그의 옆에 앉은 여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모르겠어.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민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좀 심하다. 바쁘다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심지어 다른 여자까지 있고. 나도 그래서 충격받았어. 이제 정말로 따져 물어봐야겠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민지의 말이 맞았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이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망설여졌다. 만약에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만약에 정말로 단순한 친구 모임이었다면, 그럼 내가 의심 많은 여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혹시 내가 오해한 거면 어떡해? 오해든 아니든 지금 상황 자체가 문제야. 연인에게는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면서 친구들과는 시간을 보낸다는 게 말이 돼. 민지의 말을 듣고 나니 내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다. 그래, 설령 오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그럼 오늘 밤에 연락해 볼게. 응, 그래.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카페를 나오면서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겠다고. 마지막 대화와 냉혹한 현실. 그날 밤 9시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신호가 간 후에 그가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약간 어색했다. 평소와는 달랐다. 안녕, 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응, 괜찮아. 이야기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이야기?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몇 초간의 정적 후에 그가 말했다. 뭐가 궁금한데? 솔직히 물어볼게. 요즘 나를 피하고 있는 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왜 피해? 그럼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왜 만나자고 하면 계속 바쁘다고 해? 심지어 여행도 취소하고. 진짜 바빠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그때 나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다. 그럼 어제 밤에 친구들이랑 술 마신 거는 뭐야? 다시 침묵. 이번에는 좀 더 길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인스타그램 스토리 봤어. 바쁘다고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 시간은 있었구나. 그건 잠깐 나간 거야.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잠깐? 사진 보니까 꽤 즐거워 보이던데.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야? 내 옆에 앉은. 어떤 여자? 모르겠어? 내 바로 옆에 앉아있던 여자.
또 침묵. 이번엔 정말 길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친구야. 그냥 친구. 그냥 친구가 그렇게 가깝게 앉아? 뭘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야.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는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시간을 보내니까. 나는 진짜 바빴어. 어쩔 수 없이 나간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럼 나한테는 어쩔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와의 약속은 쉽게 취소하고 나와의 연락은 미룰 수 있는데 친구들과의 약속은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야. 팩트를 말하는 거야. 너는 지금 나보다 친구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답을 느꼈다. 피곤해. 나 피곤해. 요즘 모든 게 다 피곤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야? 그냥 피곤해. 일도 피곤하고 인간관계도 피곤하고 인간관계에 나도 포함되는 거야. 다시 침묵. 솔직히 말해줘.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미안해라는 말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었다. 다른 사람 있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한 것 같아. 처음 만났을 때만큼 설레지 않아. 정직한 대답이었다. 잔인하지만 정직한.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 점점.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나 혼자 바보처럼 기다리게 했어? 어떻게 말해? 마음이 변했다고. 그런 말 하기 쉬워? 쉽지 않아도 해야지. 그게 예의 아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는 울고 있었다. 언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럼 이제 끝인 거야. 그게 좋을 것 같아.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 말이 가장 아팠다. 마치 우리가 서로에게 해가 되는 존재인 것처럼 들렸다. 알겠어. 미안해. 정말로.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그럼 이제 연락하지 말자. 완전히. 응,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똑똑똑. 마치 내 심장 소리처럼. 혼자 남은 여름밤. 그날 밤은 정말 길었다. 잠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뭔가 놓친 신호가 있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사이였던 걸까? 생각해보니 최근 몇 달 동안 그의 변화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았다. 데이트할 때도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았고 대화도 깊이 있게 하지 않으려 했고 스킨십도 줄어들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단순히 관계가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식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내가 너무 눈치 없었나? 너무 집착했나? 아니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온갖 자책이 밀려왔다. 새벽 3시쯤 나는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다.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된 수백 장의 사진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처음 데이트 때 찍었던 셀카. 둘 다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 다음은 한강에서 찍은 사진들. 벚꽃이 배경인 사진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올려져 있고 나는 그에게 기대어 웃고 있었다. 강릉 여행 때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커플 사진들.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었다. 사진 속에 우리는 그런 믿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진들을 보니 확실히 뭔가 달랐다. 미소가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최근 사진들부터 그 다음에는 점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각각의 사진을 삭제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마지막으로 삭제한 건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찍었던 사진이었다. 그 어색하지만 행복했던 첫 만남의 사진.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핸드폰을 옆에 두고 나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 친구의 위로와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제 통화 어떻게 됐어? 나는 어제 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다. 그의 솔직한 고백, 우리의 이별, 그리고 밤새 사진을 삭제한 일까지. 정말 고생했다. 힘들었을 텐데. 응. 근데 확실해져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기도 해. 계속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맞아. 이제라도 정리된 게 다행이야. 근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정말로 끝난 건가 싶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당연한 거고. 민지는 내가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다며 오늘 하루는 자기와 함께 보내자고 제안했다. 영화 보러 갈까? 아니면 쇼핑이라도 하자. 고마워.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안 돼. 계속 그 생각만 할 거잖아. 민지 말이 맞았다. 집에 혼자 있으면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될 것 같았다. 그럼 산책이나 할까? 가벼운 걸로. 좋아. 우리는 근처 공원에서 만나서 천천히 걸었다. 날씨는 여전히 더웠지만 나무 그늘 아래는 시원했다. 걸으면서 민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나도 예상했었어. 민지가 말했다. 정말? 응. 지난번에 내 이야기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왜 그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내가 인정하려 들지 않았을 것 같아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 민지의 말이 맞았다. 나도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다. 그래도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어떻게 끝나길 바랐는데 모르겠어. 그냥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관계라는 게 그런 거야.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원상복구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근데 말야, 민지가 말했다. 이번 일로 뭔가 배운 게 있어? 배운 게? 응. 연애에서든 인생에서든. 나는 잠시 생각해봤다. 글쎄, 상대방의 변화를 더 빨리 알아챘어야 한다는 것.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도 맞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게 있어. 뭐, 자존감. 내가 너무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만 했던 것 같아. 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고. 민지의 말을 듣고 나니 맞는 것 같았다. 나는 항상 그를 우선순위에 두고 내 자신은 뒷전으로 밀었었다. 그가 바쁘다고 하면 무조건 이해해 주려 했고 그가 연락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핑계를 만들어줬다. 맞는 것 같아. 나는 항상 이해해 주는 여자친구가 되려고 했어. 이해해 주는 것과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다른 거야.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면 안 돼. 앞으로는 그래야겠다. 응. 그리고 이번 일이 끝이 아니야. 시작이라고 생각해. 시작?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정말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고마워, 민자.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뭘, 친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금 다른 기분이었다. 여전히 슬프고 아팠지만 그 감정들이 조금 더 정리된 느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선물 상자와 마지막 흔적. 집에 돌아와서 나는 며칠 전에 준비했던 그의 선물을 발견했다. 침실 한켠에 놓여있던 예쁜 포장 상자. 여름용 셔츠와 손수건, 아이스팩이 들어있는 그 상자. 상자를 들어올리니 생각보다 무거웠다. 물건들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 마음의 무게 때문일 것이다. 그때는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골랐었는데 포장을 뜯어볼까 하다가 그만뒀다. 뜯어서 뭘 하겠는가. 이제 줄 사람도 없는데. 민지에게 전화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준비해둔 선물. 버려. 버리기엔 아까워. 그럼 다른 사람 줄 생각이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돈이 아까워서 기부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좋은 아이디어였다. 적어도 버리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의 물건들도 다 정리해. 집에 있는 거 말이야. 그의 물건들.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도 그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화장실에 놓인 그의 칫솔, 옷장에 걸린 그의 후드티, 냉장고에 있는 그가 좋아하는 음료수들. 맞다. 그것들도 정리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해.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는 집 안을 둘러봤다. 그의 흔적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작은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정리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정리한 건 화장실의 칫솔이었다. 우리가 함께 산 커플 칫솔. 파란색이 그의 것, 분홍색이 내 것이었다. 파란색 칫솔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마음 한편이 아팠다. 다음은 냉장고였다. 그가 좋아하는 이온 음료와 요구르트들을 꺼내서 버렸다. 유통기한이 아직 남아있어서 아까웠지만 보고 있으면 계속 그 생각이 날 것 같았다. 옷장의 후드티는 조금 망설여졌다. 그가 가끔 우리 집에 올 때 입고 왔다가 그냥 두고 간 것이었다. 한 번은 내가 그것을 입고 있을 때 너한테도 잘 어울리네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가끔 혼자 있을 때 입고 있곤 했었다. 하지만 결국 비닐봉지에 넣었다.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건 서랍에 있던 우리의 추억품들이었다. 영화표, 놀이공원 입장권, 함께 간 카페의 영수증들, 그가 써준 작은 메모들까지.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취미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많았다. 이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행복했던 시간들, 사랑스러웠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어버렸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집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았다. 물리적으로는 별로 많은 물건이 없어졌지만 마음의 공간은 확실히 넓어진 느낌이었다. 에필로그, 새로운 여름의 시작.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고 길에서 비슷한 체형의 남자를 보면 순간 그인가 싶어서 뒤돌아보게 되고 혼자 밥을 먹을 때면 괜히 외로워지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다. 민지를 비롯한 친구들의 도움도 컸다. 그들은 내가 혼자 있지 않도록 자주 연락해줬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해줬다. 오늘은 혼자 카페에 와서 책을 읽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카페에 오는 것도 어색했었는데 지금은 나름 괜찮다. 오히려 조용히 내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다. 창밖을 보니 여름이 깊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아다니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다니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여름을 살아가고 있다. 나도 이제 나만의 여름을 살아가야 한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여름을 말이다. 핸드폰을 보니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저녁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 갈래. 혼자 가기는 그런데 같이 가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 몇 시에 만날까?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그 사람 없는 여름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야 할 여름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름이 올지도 모른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다. 창밖에 뜨거운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춘다. 더웠지만 생명력 있는 느낌이었다. 이 여름도 지나갈 것이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내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한여름 사라진 그 남자. 그는 내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현실을 살아갈 것이다. 나만의 현실을, 나만의 시간을 말이다. 아메리카노 한 모금을 마시며 나는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고 있었다. 책에서도 그리고 내 인생에서도. 끝.